자, 큐라클이에요. 매수가가 15,000원이고요. 비중이 25%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무슨 일이 있는지 많이 내려서 걱정이 많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미국 덴버에서 아르고 2016 그 안과 학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큐라클과 맵틱스의 이중항체, 이 망막 질환 이중항체 MT103에 대한 임상 결과가 나왔는데 괜찮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더 서프라이즈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뭔가 더 강력한 서프라이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 출회가 나왔고요. 매물 출회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어떤 기대감이 있어서는 조금 실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떻게 됐든 매물 출회가 나와서 주가가 빠진 거예요. 빠졌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그래요. 이때 이제 급락하셨고 현재 매수가가 15,000원입니다. 별로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죠? 별로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정필승 파트너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어떻게 되면 별로 빠지지는 않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종목에 대한 펀더멘탈입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대주주 지분율이에요. 자, 대주주 지분율이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91%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큐라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은요. 펀더멘털이 완전 깨져 있어요.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영업이익 잘 안 보이시나요? 영업이익이 어때요, 지금? 네, 영업이익이 지금 보시면 5년 연속 적자입니다. 5년 연속 적자인 이런 기업들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대주주 지분율에 대한 잣대를 명확하게 들이대야 된다고 제가 계속 목놓아 호소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뭐 12전환사채라든지 유상증자라든지 어찌됐든 R&D 연구개발을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계속 돈을 빌린단 말입니다. 자기 지분을 담보로 해서요. 이해되십니까? 나중에는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채 씁니다. 그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개인들한테 물량 다 던지고 빠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종목 일단 하면 안 되시는데 15,000원인데 14,400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 물량을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나갔어요. 저는 과감하게 손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31,950원입니다. 비중이 15%예요. 뭐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으시네요. 자, 안 오르는데 정리해도 될까요? 아님 유지해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결론만 듣고 싶으시죠? 홀딩하십시오. 유지하십시오. 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VLCC 수주도 있었고 그다음에 MRO든 그다음에 미국 해군 함정에 대한 설계를 이제 협업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LNG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조선이라든지 이런 운반선 말고도 현재 미국 해군 함정에 대한 MRO뿐만 아니라 설계적인 부분까지 지금 현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일단 홀딩을 하는데 지금 저는 이거는 한 35,000원 부분까지 그러니까 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거래량을 엄청나게 터뜨렸을 때 여기 상단까지는 충분히 다시 반등 나올 수 있고 지금 단기 조정 상태다. 거래량이 없이 단기 조정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5,000원을 목표가로 홀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테라뷰 보겠습니다. 테라뷰. 네, 테라뷰. 네, 테라뷰. 테라뷰. 네, 테라뷰 볼게요. 자, 테라뷰 매수가가 8,567원이고요. 그리고 비중은 15%입니다. 물려 있습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그죠? 일단은 매수가 자체에서부터 뭐예요? 뭐가 느껴집니까? 네, 제가 봤을 때 물타기를 했다라는 그 느낌이 듭니다. 예, 매수가가 8,567원입니다. 물려 있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이거는 테라헤르츠 요 검사 장비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반도체든 디스플레이든 그다음에 뭐 2차 전지든 그다음에 바이오든 다 들어갑니다. 업황은 좋아요. 업황은 좋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종목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6개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신규 상장주 최소 2년 동안은 건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데이터가 부족해요. 데이터가 부족하면 이게 변동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타 잘하십니까? 단기 매매 잘하세요? 그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끌고 가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종목을 왜 하시냐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리고 자, 기업 분석 보면요. 말도 안 됩니다. 자, 어떻게 뭐 없어요. 아니 이게 없잖아요. 없는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 뭐가 있어야죠. 영업이익 뭐 이거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비밀입니다. 그건 방송용으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종목은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고민이 있으셔서 연락을 주신 거기 때문에 일단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라인이에요. 6,330원. 여기가 보면 여기에서 보면 기준봉이라고 할게요. 그냥 기준봉이라고 이렇게 거래량이 좀 동반이 돼서 양봉이 떴죠. 여기 하단이 6,330원입니다. 여기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손절을 해야 돼요. 하지만 여기를 이탈을 하지 않고 반등을 준다면 우리는 본전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6,330원입니다. 거기를 이탈하시면 손절하시고요. 만약 그 안에서 반등을 주게 되면 본전까지 한번 끌고 가보십시오. 자, 그다음엔 SK 보겠습니다. 이야, SK 매수가 14만 8천 원. 비중이 또 30%예요. 자, 일단 어떻게 축하드립니다. 와, 엄청나네요. 고수신데요. 근데 왜 연락을 하셨어요? 자랑하시려고? 자랑하셔도 됩니다. 자, 보면요. 올라가던데 목표가를 어디에 두고 매도하면 좋을까요?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죠. 일단 SK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사입니다. 오늘 이제 지주사들이 전반적으로 장을 또 올려줬는데 SK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지분의 2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결국에 실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면 할수록 SK도 가치가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차트만 놓고 봤을 때 SK 하이닉스 오름폭과 그다음에 SK 이 지주사가 올라가는 모습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엄청나죠, 그죠? 여기서 사셨어요. 엄청 수익이시죠. 그러면 목표가 자,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SK입니다. SK 보시면 자, BPS가요. SK BPS가요. 대략 지금 보면 요거는 연봉으로 돼 있는데 연으로 돼 있는데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요 BPS가 보시면 50만 원인데 50만 원. 50만 원.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어디예요? 52만 원이죠. 어떻게 해요? 딱 본질 가치 내 이름표만큼 온 거죠. 그죠? 이제 한 배 회복한 거예요. 이제 한 배 PBR, 우리 저 PBR을 한 배로 회복. 이게 국내 정책, 우리 정부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일단 한 배는 회복했어요. 그러면 자, 비중이 30%란 말이에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저는요, 일단 15%는 일단 익절해요. 그리고 나머지 15%만 가지고 75만 원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SK 하이닉스가 뭐 계속 올라가기도 하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SK 하이닉스 뭐 시가총액 2,000조를 생각을 한다면 액면 분할도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SK 가치 지분이 가치가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15% 익절, 15% 75만 원까지 가져가 보십시오. 자, 좋습니다. 그다음엔 다음 빅텍 보겠습니다. 자, 빅텍. 네, 빅텍. 자, 빅텍인데요. 매수가가 6,500원, 비중이 10%, 비중은 얼마 안 되세요, 그죠? 자, 너무 고점에서 샀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상담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대응하냐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빅텍이 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뭐 퍼스텍이라든지 빅텍이라든지 뭐 파이브 프로라든지 대부분 뭐 왜 올라갔냐면 우리가 중동 리스크 있죠.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방산주들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종전에 대한 얘기가 막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이도저도 아닌 계속 얘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그죠? 이도저도 아닌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방산주들이 시세를 분출하고 지금 조정 구간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차트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 6,500원 여기 상단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상단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얘를 기준봉이라고 해요. 장대양봉. 그럼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은 어때요?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왔죠. 이게 기준봉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기준봉의 상단에서 뭐다? 매수하신 거예요. 고점이죠. 그런데 어떻게 대응하는지 말씀드릴게요. 10%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어때요? 주가가 빠지고 있죠. 그러면 이 기준봉의 시가 있죠, 시가. 시가에서 절반을 사세요. 그럼 비중이 20%죠? 그럼 평단이요. 대략 여기 수준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단기 반등을 주게 되면 익절하십시오. 그게 대응입니다. 물타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준봉에 이 시가를 이탈을 하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락 추세입니다. 안 돼요. 기준봉이라는 건 세력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 기준봉의 시가인 여기가 대략 얼마냐면 한 4,950원 정도 됩니다.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 여기에 만약에 반등 주면 여기서 다시 한번 10% 비중 넣어서 평단 좀 낮춰서 단기 반등 나올 때 익절하고 나오십시오.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첨단 소재입니다. 중앙첨단 소재. 매수가 2,500원, 비중이 30%입니다. 주가 흐름을 부탁합니다. 주가 흐름이요. 알겠습니다. 예, 주가 흐름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중앙첨단 소재의 대주주가 엔캠이에요. 최근에 뭐 엔캠 말 많았죠. 엔캠입니다. 일단 이 종목 자체는 건자재입니다. 건설 자재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요게 이제 2차 전지 엔캠과 이제 합작을 해서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염 이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결국엔 현재 이제 이 리튬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업황으로 보면 나쁘지 않아요. 업황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데 일단 저는 무조건 기업 분석을 봅니다. 과연 이 종목이 건강한 종목이냐라는 거죠. 이 종목은 과연 건강했던 종목이냐? 아니요. 5년 동안 1억 있어요. 1억은요. 우리 시중에 음식점 잘 되는 음식점 있잖아요. 거기 1년 매출, 한 달 매출 1억 찍습니다. 근데 이건 뭡니까? 1년 내내도 1억이에요. 이게 과연 펀더멘털이 좋은 회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든 그건 그거고 그러면 고민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펀더멘털 안 좋다라는 건 말씀드리려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서 사셨냐면 여기 부근에 사셨어요. 여기 2,500원 여기 부근에 사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준봉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비중이 30%예요. 너무 많아요. 무슨 이 종목에 30%를 넣으셨습니까? 안 돼요. 자, 그러면 빠졌어요. 그죠? 자, 여기 이 기준봉의 시가를 이탈을 하면 이 시가가 1,695원인데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하셔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주잖아요. 그럼 그냥 기다리세요. 일단 업황은 좋잖아요.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리튬에 대한. 뭐 2차 전지 다시 순환매로 돌아오면 단기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세력이 돈을 써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줍니다. 그때 나오십시오. 이해되십니까?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스피드 종목 하도록 하겠습니다.